네, 메르스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급하다 하는데 이거를 맡아야 될 그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물러나라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권력투쟁으로 볼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IS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걱정입니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의 특임교수 송승우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제 무슨 오후에도 최고위원회 특별히 열렸는데도 안 됐고 이거 그렇죠.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은 크게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여당의 원내대표 네. 과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아하, 또는 네.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다. 아마 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먼저 하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정 운영이 지금 3년차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네. 또 재인식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그런 아하. 필요성을 아마 대통령께서 느끼셨다. 네. 그렇게 해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격탄을 쏘신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든지 이래서 대통령의 철학하고는 다르다 이런 경험을 대통령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표현하는 게 국무회의에서 거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칠었죠. 네. 네. 거칠어도 좀 많이 이제 거칠으셨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대통령께서 불만을 가지셨다면 네네. 얼마든지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좀 봅시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나서 여당 원내대표가 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네. 이런 행태를 보이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당신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네. 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여당의 원내대표도 대통령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됐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네. 국민들 몰래 그렇죠. 얼마든지 처리했어도 가능한 또 네. 처리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그 부분을 이제 네. 입장을 표명하셨고 또 유승민 대표도 네. 청와대와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인의 어떤 입장을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네네. 이게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 이제 온 것이죠. 네.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죄송하다고 저희에게 마음 푸시고 마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도 참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죠. 최고위원회 결과요. 네. 결국은 결론은 못 내고 끝난 건데 그래도 네. 비치는 뉘앙스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주 달리던 열차가 일단 충돌 직전에서는 일단은 멈춰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쪽과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시간을 좀 주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뤘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기류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 전반적인 기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동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어떻게 명분과 또 네, 본인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것이 크게 상처받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느냐. 네. 이 부분은 남은 것 같고요. 일단 하나는 제가 볼 때 어제 참 김무성 대표라든지 네. 최고위원회 참석한 분들이 잘 결정을 하셨다 하는 부분 하나는 네.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 진퇴를 묻는 의원총회를 언제 열겠다고 확정하지 않은 부분 같아요. 네. 의원총회는 열어서 무기명 투표를 그렇죠. 할 경우에 승리에 그렇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의원총회를 연다는 자체가 네네. 청와대나 새누리당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대신임이 됐다 해도 청와대가 이제 모양이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신임이 됐다면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완전 표면화되겠죠. 네. 그래서 양쪽 다 부담인데 어쨌든 그런 의원총회는 언제 열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잘했다. 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러가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곳곳에 이제 가까운 의원들한테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으로 낙인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을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와대가 네.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입장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더 이상 우리는 국정 파트너로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님이 식물 원내대표가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정청 협의라든지 당청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네. 이런 가운데서 김무성 대표의 그 움직임이랄까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네, 그렇죠. 당초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본인도 얘기한 대로 어쨌든 파국은 막아야 된다. 네. 나에게 파국을 막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의원총회 일정을 잡지 않은 걸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네.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아하.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 같아요. 네.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대해서 일단은 고개를 좀 숙이는 어쨌든 네. 한 발 뒤로 빼고 양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왔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또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네네. 그 부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박지원 새정치 그 연합의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연말 가면 달라질 거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과의 다툼의 시발로 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권 둘러싼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종착점은 이제 총선 공천권 확보 다툼이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차기 그 20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본인의 집권 임기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또는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본인의 행보를 가져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네.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대권 가도를 가는 입장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얼마나 자기 사람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공천권 다툼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은 한 10월 이후로 네.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네. 일단은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 두 분 다 협력해 가는 모습을 아마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인데 네. 이렇게 그만두라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금 뭐 독재 권력 때의 어떤 횡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도 맞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아주 상당한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축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 친박이 사실 이제 그 원내로 보면 친박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데 20여 명의 그 재선 이상의 비박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호하는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두 갈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 친박과 비박 간에 아마 그 마찰 내지 정쟁은 상당히 이제 본격화될 걸로 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그 화합적으로 이끄느냐. 네.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지금 네. 메르스 사태로서 불안하고 지금 뭐 외부의 네. 관광객들은 지금 뚜껑 켰고 네. 국가가 그야말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 부분은 국민들에겐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지금 국정을.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국민이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멀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건대 언론홍보대학원의 송승호 특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연다 감사합니다. 박찬숙입니다. 세상이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